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다룰 이슈가 꽤 많습니다. 일단 이수진 앵커가 핵심을 잘 추려드리겠습니다. 사퇴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 바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지난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 선언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섭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개혁안을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직권으로 이 의원총회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님 사퇴하셨다고 하는데 요청 대책을 이제 공부하시고 사퇴하신 상태가 좀 맞는지 좀. 원내대표는 대행 체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퇴 의사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대외 활동이라든지 가능하면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의총 취소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총이 열리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취소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을 패싱하면서 유감 표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원총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연락도 없었고 알림으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을 할지 말지, 전당대회를 할지 말지 이런 내용을 두고 파열음이 나는 사이 당 안팎 개선, 정당 해산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특검이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 발언이고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보면 내가 하는 말은 팩트다, 경고다. 국민의힘 의원들 무지몽매하다. 이재명 정권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정말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먼저 드릴게요, 오늘. 우리 국민의힘이니까. 홍 반장님 참 너무 많이 나간 건가요? 우리 홍 반장님 제가 이제 같이 당 대표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또 홍 반장 홍 대표께서 이제 홍 반장이라는 언론 기자들이 지어준 별명이잖아요. 예. 저 별명을 좋아해요. 요즘 우리 홍 반장께서 좀 너무 많이 나가시는데 예. 사실상 위헌정당 이 해산 심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헌재에서 상당히 이 해산 조건은 상당히 엄격하게 가져요. 근본적으로 이 위헌정당이라는 것은 정당 이 자체를 갖다가 해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만일 저 위헌정당 해산 절차에 따라 가지고 헌재가 위헌정당 심판을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 정당도 해체되지만은 국회의원 그 정당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의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가 버려요. 그게 지역구 의원까지 다 그렇게 되나요? 이게 예. 엄청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이제 공조 정당으로서 이제 같이 그 책임을 묻겠다 그러지만은 상당수 한 90% 내용은 정치적인 압박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 해산 절차까지 가져갈 수는 없어요. 예. 지금 절대적인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의 지금 제1당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바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저항적 대통령 통치 권력 5년을 확보해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제1야당 국민의힘을 그리고 보수의 본산인데 저걸 강제 해산을 시도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은 워낙 이제 이 내란 탄핵 이 특검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정치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민주당 기조거든요. 예. 저게 이제 그 대상이 상당히 이 세계 특검을 하면은 엄청 그 내용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저런 내용으로 결국은 국민의힘 너네들이 다시 서기 위해서는 책임질 친구들은 책임지고 그리고 물러날 친구들은 물러나주라. 그래야 보수가 이제 산다. 즉 보수 재편의 의미를 두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정당 해산 절차까지가 아니라 네. 책임질 사람 빨리 책임져라. 네, 그 얘기죠.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다.
근데 민주당에서 정당 해산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바는 전혀 없고요. 예. 몇몇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난 3월 달에 법안도 낸 게 있죠. 네. 근데 저는 오늘 그 홍준표 전 대표의 메시지 중에서 특검 끝나면 5글자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특검이 3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란 특검이 있고 김건희 특검이 있고 최상병 특검이 있는데 아마 그 핵심은 내란 특검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내란 특검이 끝나면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또 다른 보안사령관 등등은 주요 업무 종사자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100%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을 때 과연 국민의힘 제1호 당원인 전직 대통령인 내란죄로 처벌받았을 때 국민의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네들 한번 생각해봐라. 윤석열을 비호하고 엄호했던 친윤 세력들에 대해서 하와이에서 세게 한 방 쏘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친윤 그리고 윤석열을 비호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고 정치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닥쳐올 것이다. 라는 경종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이냐 아니냐 뭐 논란도 많았고 예. 특히 내란죄가 확정 안 돼 있으니까 탄핵도 반대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아시다시피 거의 100% 내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이미 대선을 통해서 일정 부분 심판을 받았지만 특검이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의 갈등과 내홍이 끝이 없을 거다. 미리미리 정리하고 난파선에서 뛰어내려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경고를 계속 하리라고 보고요. 뭐 그 메시지가 일정 정도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그 멀리서도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의원님께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탄핵의 강을 넘어선다면 법치주의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보수가 재건될 것이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동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상황으로는 약간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당 해산 청구 심판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니까 오늘 오전에 민주당 지도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대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당 해산론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뭐 그런 부분까지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당장은 뭐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경제 민생 안정에 저희가 발 맞춰서 야당과는 협치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네, 협치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거든요. 협치와 이른바 내란 종식은 별개입니까? 아니면 별개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치적으로는 이미 4월 4일 날 현재 이제 탄핵 심판 결정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13 비상계엄 자체는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이었고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자체를 갖다 반대해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에서도 그럼 국민들 심판이 또 명확하게 해줬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이 대통령 통치 권력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럼 절대 입법 권력에다가 행정부 수반 이 통치 권력까지 가면은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걸 수도권 중심의 이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막판까지도 많은 유권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건 뭐냐? 쉽게 말하면 내란 심판에 대한 그 의미를 더 국민들, 유권자들이 더 크게 부여한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건강한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넘어가야 돼요. 탄핵의 강을 넘어가야 될 문제지.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그러니까 내란죄 이 심판, 법원 재판 결정이 나기까지 이걸 마냥 기다리고 미적대다가는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내년 6월 1일이면
지방선거가 다시 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이 뭐 내란 정당이란 이 오명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포켓 정당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고 여전히 윤석열 측근 핵심 세력들이 당의 중심 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국민의힘 강력단체장, 지자체장 그리고 강력위원, 기초위원들에게 표를 주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현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김용태 저 청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계획안은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지금 위원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거는 다 수용해야 될 네. 거예요. 그래야 국민의 눈높이에 지난 대선에서 심판받은 이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저걸 저항하고 오늘도 뭐 그냥 어총 자체가 일방적으로 또 취소되어져 버리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해요. 네.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요.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통합의 대상 중에서 내란 혐의에 좀 동조했던 인사들이 있다면 그런 인사들까지 통합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또는 방조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얘기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국민의 시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하되 우리가 헌법상에 나와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잘 지키는 정당과 정치인이 통합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반헌법적이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저지른 정치 세력은 단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거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역사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런 말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탄핵 반대 무효화에 대해서 예.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정당이 과연 집권을 목표로 한 정당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이라 하면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득표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게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선거에 최다 득표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일 많이 진 최근의 선거 중에서 많이 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의 원인이 비상계엄과 내란인데 아직도 비상계엄은 반대하는데 탄핵은 반대하지 못한다. 비상계엄은 잘못됐으나 탄핵은 반대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근데 선거를 크게 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너무나 국민들의 눈높이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대우각성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직도 비대위원장이 저런 부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호소를 해야만 하는 현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멀어져 있는지, 국민들의 상식과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 모습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당 해산 얘기까지 나오고 또 홍준표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홍준표 전 시장뿐만 아니라 김문수 전 대선 후보 해단식에서 지난 5일이에요. 국민의힘이 위원정당으로 해산될 위기인 상황이다. 라고 김문수 후보까지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만의 주장은 아닌 거예요. 진단과.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자꾸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한테 나오느냐. 그게 궁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큰 선거를 치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이 조기 대선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은 정말 엄중한 냉철한 심판을 했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 한 사람이 헌재 파면 결정 난 그 책임만 물은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 니네들도 책임이 크다. 그래서 니네들을 배출한 정당 대통령 후보 우리가 찍어주지 못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헌법적 법률적 위반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정치적 책임이 이루어졌다면은 헌법적 책임이 이루어졌다면은 국민의힘은 정치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집권당으로서. 그걸 올곧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책임질 사람들은 또 책임진다는 게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 몇 사람 정도는 최소한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른바 또 친윤이요. 그렇죠. 이선에 이제 후턴에서 일체 앞으로 어떤 당직도 맞지 않겠다. 예. 이런 상황이 된다. 여전히 자신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대우를 공고하게 유지하면서 권순동 원내대표 외에도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우리들의 영향권 속에 있는 사람이 선출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 내지는 비대위를 또 연장시켜 가더라도 그런 자기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야. 네. 그런데 시금방지에 김용태 청년 비대위 위원장이 6월 30일까지밖에 임기 얼마 남지도 않은 그런 비대위 위원장이 5대 계약안을 놓고 후보 교체에 그런 당무감사위를 갖다 열어서 후보 교체의 적격성 여부도 쉽게 말하면 이걸 질의를 파악해야겠다. 예. 그리고 단죄하겠다.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 부분도 바로 좋겠다. 이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과 반발인데 일되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절대 입법 권력과 그리고 제저항적 대통령 권력 손에 쥐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이 여도 야소 이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한다? 이거는 힘든 거예요. 사실상 그 견제할 힘은 국민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거기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예. 대단히 안타까운데 뭐. 예. 친윤 몇 명은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예,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대표적으로 실명을 얘기하시면 누가 있을까요?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척한 호가 호위 세력들이죠. 예.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뭐 명태균 뭐 그 친구 뭐 입을 빌어서라도 아마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큰 어석을 집권당으로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관심 몰입의 짓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작년 총선 또 공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공천 하느라고 공천 엉망으로 만든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네. 뭐 제가 굳이 이름 뭐 이야기 해달라고 해드리겠지만은 해주시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뭐 제가 뭐 여러 행태로 했기 때문에 예. 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몇 명 정도 되나요? 저는 뭐 최소한 한 5명 정도는 5명.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예.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고 나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않거나 참석을 하지 말라라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그 당시 지도부 또는 친윤 핵심 분들, 저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한 친윤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지난 후보 교체 쿠데타에 주도적으로 나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들, 예. 이런 분들은 사실 정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 정신을 다 말살한 거거든요. 정말로 이 정당이라고 하면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특정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비호하거나 동조하는데 국회의원이 이용당하거나 그게 나서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우리의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에 다름이 아니죠. 그리고 후보 교체 쿠데타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서 작동되게끔 정당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배반한 정말 새벽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물론 특검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형사적으로 특정 죄목에 대한 유무죄가 나오겠죠.
그 이후에는 상당히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내란과 반국민적 이 폭거를 군인을 동원한 이런 쿠데타를 옹호하는 행동을 버젓이 한 거 아니겠어요? 전 국민들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헌법 정신과 개별법 위반 따라 그에 넘어선 정당법의 해산 사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또 경계로 해서 뭉치게 하는 또 그런 또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앞에 계신 저 자리가 저하고 파트너를 하고 나면 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정무수 들어가고 예. 지금 이제 김병우 의원께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 얼마 전에까지도 당대표였잖아요. 후원회장 했다고요? 그게 그 말씀 한 3번 하신 것 같아요. 후원회장이죠. 또 7인의 멤버예요. 예, 그러니까 7인에도 한 3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김병우 의원이 저렇게 하는 이야기 저 자체는 저게 본인의 혼자의 생각만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배될 때는 쉽게 말하면 이게 정당법을 넘어서 가지고 헌법상에서도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내란 어떤 동조 정당뿐만 아니라 니들 후보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교체 니들 8명 후보가 경합하고 경선해가지고 뽑아낸 후보를 야심한 새벽에 일방적으로 교체한 그것도 예. 상당히 잘못된 거다. 우리 내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것보다는 민주당에서 더 크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민주당에서 할 것이다. 앞으로 예, 더 크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큰 위협으로 지금 다가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걸 오늘 안 할 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거래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또 주식시장에서 화답하듯이 3년 6개월 만에 2,9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기본으로 하고 민생,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그런 부분에 더 박차를 가리라고 보고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마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당이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 중에서 다 동의할 수는 없는데 뭐 친북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민주적 행위가 드러나면서 그것도 정당 해산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에 비하면 사실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쿠데타는 명백하다. 더 훨씬 심각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산 가능성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